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은 EU 국가가 예외되어 있고 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예외인데 우리나라는 FDPR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입장을 동참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FDPR에서 예외를 받을 수 없는지. 네, 감사합니다. 시대전환 조정원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러시아의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규탄합니다. 장관님, 그 갑작스러운 이 현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 원자재 가격에 관한 대응책입니다. 유가가 급등할 것은 예상되고 크립톤, 크세논 같은 특수 재료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지금 신경 쓰실 텐데요. 저는 이 대안에서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모든 세계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났듯이 어제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굉장히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달이라는 시간, 106일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금세 타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6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파급 효과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시나리오까지 좀 확보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거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하나로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 김경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측되는 이 파도를 적절히 고통 분담할 수 있도록 정말 아까 말씀드린 원자 납품 가격 연동제를 비롯해서 대기업은 아주 쉽게 가격을 이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이 이걸 모두 다 흡수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산자부의 중요한 중요한 관심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로 경제 제재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저는 이거를 수동태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본이 발빠르게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전 매우 인상적인 게 일본 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출 제재, 비자 제재, 특정 지역의 수출 금지만 제재를 하고 진짜로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에 관한 제재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류애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규탄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한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FDPR입니다. 역외 통제 관련된 부품이죠.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에서 이제 미국이 화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도 활용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된 기술, 특히 컴퓨터, 반도체, 통신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은 이 FDPR의 정책에 예외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EU 국가가 예외되어 있고 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예외인데 우리나라는 FDPR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입장을 동참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FDPR에서 예외를 받을 수 없는지, 좀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제적인 행위는 명분과 실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아마 G7 외에 처음으로 가장 빨리 동참한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논쟁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공격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급변할 때 우리 기업들이 혹시 더 기회를 얻을 수는 없을까? 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 법이고, 지금 나오는 모든 토론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없을 정도로 경제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기회 요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그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또는 유럽 경제 특히 공급망이 부서짐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이 있을 수 있을지 우리 기업들에게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 매우 인상적인 게 제가 분쟁 국가를 주로 다녔는데 항상 미국과 G7은 분쟁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경제에 대한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규제를 어떻게 할까, 제재를 어떻게 할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경제에 어떤 기회가 있는가. 저는 이런 보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환자부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가 물론 분쟁은 뭐 촉진하거나 오래 가다고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꼭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장기적인 그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책, 그리고 FTPR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경제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FDPR에 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저희가 예상보다 확전이 이제 되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정부가 충분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공급이 되는 크립톤이라든지 크세논 같은 이제 부분은 저희가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 예상이 되는 시점서부터 우선 비축을 좀 해서 아까 3개월까지 지금 마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함께 기업들도 다변화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소부장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품목에 대한 국산화도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일단 1차적으로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러시아에서 주로 나오는 크롬이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 대응도 좀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충격이 좀 가시화되는 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 되면 참여하는 뭐 부처라든지 이런 논의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어떤 좀 충격이나 부담이 예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긴급 지원 부분서부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얻을 수는 없느냐라는 말씀 당연하게 저희가 말씀이고 과거에도 저희가 뭐 중동의 무슨 이라크 문제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상황에 저희가 한편으로는 기회인으로 많이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부담되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 함께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검토를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막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새겨 듣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다음 답변. 네. 존경하는 조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수출 통제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관심과 또 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어제 밤에 발표된 그에 따르면 FDPR 이게 57개 그 여러 가지 그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 이 새로운 어떤 통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 조항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리스트는 사실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완전한 리스트는 아닙니다. 아마 이 국가들은 이 아주 초기 단계부터 그런 공조 차원에서 그 진행이 되었던 국가들이고 또 어떤 그 수출 통제 시스템도 미국과 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국가들 리스트가 먼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이거는 하여튼 온고잉 프로세스로 하여튼 그 우리 한국도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계속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